주봉규님은 전남 여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릴 적부터 어머님이 아프셔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컸습니다. 그리고 중1 때 어머님을 여의고 새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계모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나쁜 어머니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와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었는데 그땐 몰랐습니다. 나의 학창 시절은 다른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나의 어머님이 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참 부모의 손이 그리울 나이에 커가면서 부모의 그리움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왔죠. 가난이 자꾸 겹쳐서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먹지를 못했고, 공을 하나 사고 싶은데 공을 살 돈이 없었고, 가난이 자꾸 축적이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자리를 계모님이 들어오시게 됐죠. 그 당시에 해고를 해보건데, 계모는 항상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그 동화책에서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나쁜 어머니가 들어오시는구나 이러면서 항상 좌절을 하고 좀 우울해했고 이제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이제 학교를 마칠 시쯤 되면 내가 나이가 이제 좀 들었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이제는 잘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어머니도 우리 집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어머님한테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러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공부라고 생각했기에 주봉규님은 공부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갈 무렵에는 학비를 벌기 위해 누님이 일하시는 미군 기지의 물품들을 팔아가며 치열하게 살기도 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1972년 양산에 있는 조병창에 근무를 하면서 군사 화기를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사촌 누나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이듬해 1974년 1월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조병창에 근무하면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니 가족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이직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조병창의 회사가 경남 양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식구들하고 떨어져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집이 그리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서울로 새로운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제일정밀공업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서울로 와서 제일정밀공업주식회사에 이사까지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조병창에서 30mm 발칸포 기술을 습득했었기에 서울에 있는 제일정밀로 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7년의 조병창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막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막내 아들이 태어나고 주봉규님은 가족들을 위해 밤낮 할 것 없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18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나라에 출장을 다녀왔고 청와대도 자주 출입하면서 맡겨진 일에 근면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임원 자리에까지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대림대학교 교수로 임명받게 됩니다. 대림대학교에서 13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고 65세 나이로 은퇴를 합니다.
1973년 10월 여수에서 주봉규님은 박희자 여사님과 선우로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박희자 여사님이 키가 커서 좋았습니다. 박희자 여사님은 주봉규님이 귀여웠고 똑똑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양산과 여수에서 먼 거리로 인해 첫 만남 이후 두세 번 만나고 이듬해 1월 결혼을 하였습니다. 50년 동안 이제 뭐 손에다가 물을 안 묻히게 해준다고 뭐 하면서 아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옛날에는 말로는 했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은 그동안에 손에다가 물을 많이 묻히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웃으면서 그리고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너무나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것도 내가 전부 잊을 테니까 당신도 이제는 나를 컴플레인 하지 말고 서로 사랑을 지속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아프지 않고 너 이때까지 50년 동안 한 번도 병원실에서 안 졌어요. 물론 전략한 것도 정말 너무너무 그것도 이때까지 지금 그걸로 이름이 밑바닥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산 것도 모르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서방님. 앞으로 잘합시다. 앞으로 잘합시다. 주봉규님은 자녀들에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남들이 보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하게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고3 졸업식에 친구들은 짜장면을 먹으러 외식을 할 때 짜장면집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착하고 근면성실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근면성실의 DNA가 그대로 아들의 삶에 녹아들어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병원 개원을 할 때도 누구의 도움 없이 자신이 대출을 받고 맨땅에서 성공하여 지금도 아픈 사람을 치료하며 의사로서 근면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미국에서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에 합격하고 미국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막내 아들도 역시 근면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광아, 아버지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많은 세월을 보냈다. 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너는 나를 증오도 했을 거고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럴까 하고 불평도 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너는 나의 영원한 자식이야.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영원한 자식이란다. 그래서 네가 잘 된다면은 내가 맨발을 뛰고서라도 어떤 곳에라도 뛰어가서 네를 대변할 수 있고 너를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그걸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이 지난 세월 동안이야. 너는 자식들한테 박수 받는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그동안의 간절한 생각이고 너를 항상 아끼는 마음의 표현이란다. 우리 둘째 주종철이 막둥아 종철아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고생 속에서 주유소에서 일하고 어떤 때는 식당에서 알바를 뛰면서 네가 네 생활을 꾸려나가는 그 강한 의지, 담대한 각오, 나는 너를 항상 그걸 느끼고 있다. 너도 나이가 이제 50을 바라보는데 네 형 뒤를 따라가는 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자식들한테 박수를 받는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눈을 감은 후에라도 너가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문을 하지 못하고 네 혼자 끙끙 앓고 있던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네 앞날을 개척하는 데 큰 하나의 어드바이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맙다. 사랑한다, 우리 막내.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바로 가족이 아닐까요? 가족을 위해 평생 열심히 사셨던 주봉규님의 삶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밝은 태양으로 빛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래시계같이 시간은 분명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땀방울 흘리며 근면성실의 삶을 살아오셨던 주봉규님의 삶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남겨질 근면성실 주봉규님의 삶을 우리는 사랑하며 사랑하며 사랑합니다.